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 바로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동네꼬마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돌비님. 네. 야, 제가 오늘따라 유독 우리 돌비님의 존엄함, 위험함을 또 새삼 체감하는 하루였습니다. 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맨날 웃냐면 이 상황극을 모르니까 이제 그 실시간으로 다 받아쳐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야, 지금 뭐 비 오는 지역 많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 지역도 비가 이제 꽤나 오거든요, 지금. 네네네. 근데 이제 돌비님 그 작년이랑 그 장마 때 혹시 생각해 보시면 네. 제가 이제 차에서 이제 시참을 하잖아요. 이제 비가 막 오면은 천장에 이제 비 때리는 소리가 수음이 되면은 돌비님 방송 끝나고 막 그 개, 소, 말 막 찾으면서 막 하시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예. 그래갖고 제가 이제 또 걱정스러워갖고 창문을 내리고 하늘을 향해 외쳤어요, 오늘은. 네. 돌비님 방송이다니까요!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딱 비가 그치는 거 있죠. 하늘도 압니다. 그래갖고 사실 얼마 전 한 진짜 5분 전까지 좀 걱정스러웠거든요. 이거 소리가 좀 들어갈 것 같다. 자리를 옮겨야 되나 했는데 딱 비가 그칩니다. 어떻게 딱 시참 시간 되니까. 하늘도 가여웠던 겁니다. 또 돌비님이 다 이걸 관장하시니까. 네. 역시 좋네요. 제가 신이 된 것 같고 기분이가 좋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있어라 하니까 있는 게 또 우리 세상이니까. 아무튼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지전능한 동네꼬마님의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는 미리 서두에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은 좀 무섭거나 막 재미는 없을 거예요. 스펙타클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들었을 때 되게 특이하다 뭐 이 정도 이야기여서 한번 들고 와봤고. 어이구, 예. 왜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굳이 갖고 왔냐. 그냥 시기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3월 첫째 주죠, 이번 주가. 그렇죠, 네. 3월 첫째 주가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설렘,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한 주일 거예요. 초중고 반이 바뀌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한 주고, 맞죠. 그 다음에 대학생들, 새내기들 성인 딱지 딱 붙이고 캠퍼스 생활 시작하는 그런 한 주지 않습니까? 3월 첫째 주가. 네, 캠퍼스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여서 일부러 오늘 한번 들고 와봤어요, 이 이야기를. 이야기는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17년 전쯤 그쯤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 당시에 갓 20살 돼서 대학교에 지나간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똘비 같은 경우 대학교 들어왔고 그래서 적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중학교 이런 곳만 하더라도 동네에서 모이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계속 살았으면 친구도 있고 이러지만 대학교는 사실상 들어가면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대부분이. 거기서 적응을 하면서 친구를 사귀면서 대학 생활을 딱 시작을 하는데 제 이야기에서도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었을 거예요. 대학 생활을 처음에 들어가서 할 때 엄청난 호객행위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그 정문 쪽, 먹자골목 나가는 쪽에서 동아리에서 그렇게들 꼬시기 시작을 해요, 학생들을. 우리 동아리에 들어와라, 뭐가 재밌고 막 한다 하는데 결국은 뭐 똘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느 장르의 취향을 가지고 있냐 이것도 중요했고 또 두 번째로는 조금 여성 비율이 높았으면 좋겠다. 그 동아리가 다들 똑같죠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다니다가 보니까 영화 제작 감상, 품평, 공부하고 이런 동아리를 발견을 했고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아마 전국에 있는 대학교의 이 동아리는 다 시스템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선배들하고 인사하고 술 먹고 놀고 이러다가 학기 이제 초중반쯤 딱 가면은 처음으로 교육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촬영 기법이 됐건 아니면은 어떠한 감독이 가지는 특성이 됐건 이 영화에 뭐 숨겨진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찾아보는 이러한 공부가 됐건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또 술을 먹고 막 이런 걸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동아리 회장이 2학년인 그 남학생이 이제 회장이었다고 하는데 2학년 그 남학생인 동아리 회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올해도 우리가 같이 한번 영화를 제작을 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매년 해왔던 어떻게 보면 연례 행사 중에 이제 하나였어요. 이게 3, 4학년들은 대부분 취업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사실 동아리에 참석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2학년이 최주축이 돼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모든 동아리 회원들이 3, 4학년 제외하고 모두 다 간략하게 시나리오를 써서 무조건 내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똘비도 거기서 사귄 친구들하고 같이 뭐 머리 맞대고 야 너는 뭐 할 거야? 나는 뭐 할 거야? 아 그래? 어떤 장르가 좋을까 하면서 다 같이 시나리오를 써서 냈어요. 냈는데 똘비가 써서 낸 시나리오가 당연히 되진 않았고 다른 같은 학번인 새내기 중에 한 명의 시나리오가 야 이거 괜찮다 이거 해볼만 하겠다 해서 그럼 이번에는 이걸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본격적인 영화를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보자 이러한 행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동아리 내에서. 근데 그 해에는 조금 더 판이 크게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동아리 회장 형이 대학교 본부로부터 동아리도 지원금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제작에 관련된 지원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국에 있는 대학교 그 다음에 소규모 그룹들에서 만든 영화들을 출품을 하면은 뭐 그중에서 괜찮게 찍은 것들은 입상을 하면은 뭐 상금도 주고 이런 작은 대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이번에는 그쪽도 제대로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볼 만 하겠다. 여기 하나 더 뭐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된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영화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뭐 하다못해 핸드폰으로 찍더라도 화질이 좋잖아요. 그런데 17년 전 뭐 8년 전 이때만 가더라도 지금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장비가 있어야 됐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장비를 대여까지 받을 수 있게 회장형이 다 판을 짜게 된 거예요. 어떻게 다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따로 가서 우리 학번에서 가가지고 이 카메라 장비 그 다음에 뭐 마이크 같은 것들 대여받는 것들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교육까지 다 받아서 올 테니까 올해는 제대로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판이 생각보다 꽤나 크게 동아리 역사상 어떻게 보면은 제일 진지하게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대요. 시나리오만 썼다고 해서 바로 영화 촬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콘티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화처럼 컷을 다 나눠가지고 이 씬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이거를 만화처럼 다 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서로 막 머리 맞대고 회의하면서 싹 그려가지고 뭐 씬마다 나누고 여기서는 무슨 그 대사를 칠지 그 다음에 누가 무슨 역할을 할지 시나리오도 좀 손을 볼 수밖에 없었대요. 왜 그러냐면 내용 자체가 좀 약간 스릴러물 이런 비슷한 장르였는데 영적인 내용이 상당히 가미된 그러한 장르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냈을 때 시나리오 상에는 귀신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영화를 막상 제작을 해보면 느끼는 거지만 귀신이 나오는 영화를 아주 이러한 아마추어들이 만들기가 정말 어렵대요. 이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진짜 어렵대요. 왜 그러냐면 어설프게 뭐 그냥 대충 분장하면은 이거는 뭐 B급, C급도 아니고 진짜 이건 막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런 영화가 되기 때문에 귀신은 과감하게 빼기로 했대요. 귀신이 나오는 건. 대신에 우리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로 몰아가는 영화. 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니까 시나리오 자체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어떻게 보면 배역을 맡은 학생들의 연기가 조금 더 물올라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귀신을 넣는 것보단 낫다. 그렇게 해서 엄청 각고의 노력 끝에 어느 정도 준비가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영화 촬영에 돌입을 한다. 그러면 촬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시나리오가 다 나오고 배역이 갖춰주고 연습을 했다 하더라도 장소 확보 그 다음에 이러한 소품들 확보가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회장형이 딱 나눠줬대요. 자, 너는 뭐 어떤 사무실을 좀 알아보고 누구누구는 뭘 알아보고 자 같이 알아보자 했는데 이 주인공인 똘비가 알아본 파트가 뭐였냐면은 이 영화 내용 중에 점사를 보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사를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화를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겠습니까? 그냥 사무실에서 앉아서 점 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뭐 불상이 됐건 아니면 뭐 산신이 됐건 애기 동자가 됐건 뒤에 막 이런 게 있고 옆에 무구가 놓여져 있고 앞에는 막 한자로 된 책이 쌓여 있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 열악한 환경 내에서 이 적은 예산 내에서 세트를 만들어서 할 수는 없어요. 대학생들이.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장집을 가서 장소를 섭외를 해야 돼요. 장집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어디서 섭외를 할 것인가? 똘비가 미션을 맡았으니까 딱 머리를 굴렸어요. 친구랑 둘이서 알아보고 다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맨 땅에 헤딩을 하자. 그러면 어디 가서 헤딩을 하냐?
점집에 가가지고 부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점집을 어디를 가야 될까? 태어나서 똘비는 점집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엄마, 혹시 점집 다녀요? 그랬더니 엄마가 막 화를 내시더래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아, 그래. 근데 엄마, 나 영화 때문에 뭐 이거 얘기를 하니까는 아이 시끄럽다고, 비싼 학비 내고 가서 공부하라고 했더니 그런 뻘짓이나 하고 있냐고 하면서 막 엄마는 오히려 화를 내시더래요. 근데 친구도 상황은 비슷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보자 해가지고 동네를 막 돌아다녔대요. 그런데요, 이게 아직은 어리고 그러니까 그랬겠죠. 자기 동네를 막 걸어다니는데 점집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막상 찾으려니까 점집이 안 보인다. 이거 점집이 어디 가서 있지?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다 검색을 좀 해볼까 어쩔까? 참고로 이때는 스마트폰이 거의 없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게임방에 가서 좀 볼까? 막 하다가 친구가 야, 점집이 잠깐만 저쪽 무슨 동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에 점집들 엄청 모여있지 않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생각해보니까 맞아, 점집들이 모여있다, 맞다. 거기로 한번 가보자 해서 그냥 무턱대고 그 동네로 갔답니다. 네. 이렇게 점집들이 모여있는 동네는 조금 허름한 동네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딱 갔는데 생각보다 아예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사람이 없는 점집도 꽤나 많았고, 어떤 점집은 문 열고 얘기를 하려고 봤더니 막 손님이 3팀, 4팀 이미 대기빵 타고 있는 손님 있고 해서 말 꺼내기도 뭐하고 그냥 막 그렇게 좀 돌아다녔대요. 그리고 무당분만 계신 곳에 가가지고 부탁을 하면은 오히려 욕먹고 쫓겨나고 이 사람이 좀 기가 죽죠. 그러면서 한참 수뇌공원을 돌았대요. 돌다가 어떤 점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하니까는 어떤 남자분이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그 무당 선생님 좀 뵈러 왔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난데 뭐 점사 보러 왔냐 묻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대요. 뭐 이렇게 저 영화를 좀 찍어야 되고 장소가 우리가 필요해서 이렇게 왔다 막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가만히 보더니 아이고 그 젊은 학생들이 참 그 패기와 이런 열기가 참 대단하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장소만 조금 제공해주면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예 선생님 그 장소만 한번 저희가 편하신 시간 말씀 주시면 그 시간에 쓰겠다. 밤에도 어차피 여긴 실내니까 불 켜고 촬영하면 되니까 저희가 말씀만 주시라고 시간.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은 뭐 저녁에 와서 찍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다음 달 정도가 될 것 같고 정확한 날짜는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점집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연락처 다 받았고, 그렇게 해서 똘비는 점집에 대한 모든 스탠바이가 끝났어요. 장소 섭외 끝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방학이 거의 시작이 될 무렵, 기말고사가 끝나면 대학교는 방학이니까 기말고사가 과마다 끝나는 날짜들이 다 들쭉날쭉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끝날 때쯤에서 동아리 회장형이 전체 소집 명령을 내렸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정확하게 날짜 우리가 같이 한번 스탠바이를 하자.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를 했대요. 야 니네 사무실 뭐 집기랑 다 준비되고 오케이 하는데 똘비가 아차 싶은 거예요. 당집만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가지고 무구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점을 보러 가는 씬을 찍으려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 방울을 흔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방울 그걸 안 여쭤봤었네. 그래가지고 무당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날짜 이제 서로 조율을 보고 있는데 혹시 무구를 좀 빌릴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무구라는 단어조차 몰라가지고 방울을 빌릴 수 있습니까? 손에 잡고 흔드는 거. 그랬더니 무당 선생님이 좀 굉장히 불쾌해 하시더래요. 예. 절대 그런 건 빌려줄 수가 없다. 똘비는 욕먹을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준비를 엄청 철저하게 했던데 그래갖고 선생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막 그랬더니 알려주더래요. 어디 가서 뭘 사가지고 오라고, 차라리 사서 오라고, 이거를 내 거는 못 준다. 그래서 똘비가 이걸 회장형한테 말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자기 사비를 주고 그 방울을 사기로 했대요. 생각보다 방울값도 비쌌대요. 되게 제일 싼 거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회장형하고 며칠날 그럼 여기 씬을 찍으러 가자 해가지고 오케이 준비가 다 끝나고 무구도 챙겨놓고 그렇게 그 촬영을 하는 날이 됐어요. 무당 역할을 하기로 한 여학생도 나와가지고 한복도 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앉아서 똘비가 준비한 방울을 주고 바깥에서 선배들이 이렇게 카메라 잡고 막 찍고 똘비는 저 뒤편에 있었고 똘비 옆으로 그 무당 선생님께서 서서 이렇게 계셨대요. 네. 이제 길진 않았어요. 거기서 촬영할 게 이 씬 자체가 길진 않았는데 여러 번 약간 NG를 내면서 찍었죠. 그렇게 쭉 찍고 있는데 무당 선생님이 이 영화는 내용이 뭐예요?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뭐 약간 스릴러물이고요. 이렇게 조금 귀신, 영적인 내용이 좀 포함이 된 겁니다. 뭐 하면서 설명을 속삭이면서 좀 드렸대요. 이렇게 싹싹싹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아이고 그러구만. 이거 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하네. 그 자네는 지금 나이가 20살이라고 했지? 그래가지고 예 선생님 저 올해 새내기입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촬영은 언제까지 하고? 그래서 예 촬영은 그래도 저희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뭐하고 하려면은 앞으로 일주일 이상은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 전체 자체 길이가 길지 않거든요. 얘기를 하니까는 한 열흘 정도 더 소요가 된다. 그 자네 위험한데 막 그런 데는 가지 마. 글도래요. 저희가 딱히 뭐 그런 씬은 없습니다. 위험하고 뭐 물 들어가고 계곡 들어가고 바다 가고 이런 씬은 없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알겠고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선배들이 컷 하면서 이제 고생해서 다들 치우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도 후다다닥 들어가가지고 거기 막 치우고 바닥도 한번 더 닦아드리고 바깥으로 카메라 빼고 인사하고 똘비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본인이 섭외한 장소니까. 나오면서 똘비가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점사 보는 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왠지 분위기가 엄숙하고 조금 이렇게 사람이 짓눌리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방에서 나오면서 똘비는 유일하게 인사를 좀 했어요. 재단을 향해서 90도로 딱 두 손 모으고 공손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본인도 왜 그랬나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왔대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바깥으로 나와서 무당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장소 대여비는 저희가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선생님이 나름 기분 나쁜 그런 것도 없고 흐뭇하게 웃으면서 보내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다른 씬들 뭐 사무실 씬, 길거리 씬, 카페 씬 몇 개를 이제 쭉 찍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촬영지가 남았었어요. 선배들이 알아봐서 섭외한 장소인데 그 약간 스릴러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가. 그러면 그 폐가 집이 아니고요. 폐 빌딩에서 드럼통에다가 강목을 넣어서 불을 붙이고 여름이지만 이때가 겨울처럼 약간 딱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다가 끌려서 오면은 뭐라고 좀 하면서 약간의 구타를 하는 류의 이런 씬을 넣고 나서 장면이 바뀌어서 저 밑에서 건물을 촬영을 하면은 건물 위쪽에서 사람이 던져져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런 씬을 찍는 날이었어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촬영할 때. 그럼 사람을 바깥에서 진짜로 이렇게 던질 수는 없으니까 마네킹을 구했다고 해요. 근데 마네킹을 던지면은 이게 카메라로 딱 찍으면은 이 가벼우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좀 느리고 펄럭펄럭거린대요, 이 마네킹이. 그래가지고 그 중량 밴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운동할 때 팔목 이런 데다가 차는 거, 감는 거, 모래주머니 요거를 이렇게 몇 개 채우고 그 다음에 관절 있는 쪽도 아예 테이프로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관절도 좀 안 움직이게 막아가지고 마네킹을 던졌을 때 그래도 제법 속도감 있게 툭 떨어질 수 있게끔 준비까지 다 해놓고 몇 번 테스트도 하고 대망의 그 촬영 날이 밝은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라면 이 건물주가 됐건 이게 뒷담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정말 오래된 현수막도 걸려 있었대요. 그 유치권 행사중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빛이 바래고 막 옆에 너덜너덜해진 유치권 행사중 이 현수막 있고 막 이런 곳이었는데 원래대로라면 그러면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든 누가 됐건 신고를 하고 찍어야 되는데 약간 무대포로 그냥 한 거예요. 이 장소를 그냥 알았다 해가지고 거기는 근처에 뭐 민가라든지 아니면 뭐 큰 도로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여기서 촬영을 하면 되겠다. 그런데 좀 저녁 늦게 하자. 왜 그러냐? 옆에 길이 있긴 있었거든요. 차들이 최대한 안 다닐 때 하자. 우리가 몰래 찍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10시에 집결을 했어요, 다들. 렌트카, 그 다음에 차 있는 선배들 해갖고 우르르 다 모인 거예요, 거기서. 동아리 회원 전체가 왔대요. 너무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준비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미리 좀 해놓은 것도 있는데 사전에 와가지고 드럼통 사가지고 드럼통 반절 쪼개가지고 그 높이 낮게 해서 놓고 거기다가 강목 딱 놓고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일 준비하고 배영 맡은 애들 검은 정장 입고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준비를 싹 해놨고 똘비 같은 경우에는 건물 안쪽에서 약간 힘쓰는 걸 도와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마네킹이 여성 마네킹이었거든요. 여성이 떨어지는 장면이었어요. 남성이 아니고. 그러면 마네킹에다 가발을 씌우고 모래주머니 채우고 여자 둘이서 몸싸움을 막 하는 씬도 찍어야 되고 그러다가 한 명이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이게 깡패들 있는데 가가지고 막 두드러 맞고 뭐 하고 한쪽에 가가지고 여자 둘이서 얘기 나누다가 막 결국 몸싸움을 벌이고 막 이 장면들을 찍는데 똘비가 다른 장면 찍을 때
몸싸움을 하게 되는 여자, 순이라고 할게요. 순이하고 한쪽에 서 있었어요, 똘비가. 네. 이것저것 막 치운 거 도와주고 해야 되니까. 순이가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순이야,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숨이 가빠? 물어보니까 순이가, 야, 나 그냥, 찍으려니까 되게 긴장되고 큰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순이는 여자예요. 왜 그래? 뭐, 다른 씬, 뭐, 카페 씬이랑 찍을 때, 너 긴장하는 거 하나 없고 그렇게 하더니, 뭐, 왜 그래? 그랬더니, 야, 똘비야. 저번 씬 사무실에서랑 그때 약간 몸싸움하고 막 이런 씬 찍고 할 때, 와, 선배 있잖아. 현정 선배라고 할게요. 현정 선배. 현정 선배. 좀 이상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현정이 누나가 왜? 그러니까, 몰라. 자꾸 이렇게 뺨 때리거나 머리 때리거나 이런 씬 찍을 때 있잖아. 그때 손에 감정이 들어가는 것 같아. 좀 그래. 이게 저 뒤쪽에서 카메라 찍으면은 나 진짜 안 때리고 앞에서만 손만 지나가면 내가 타이밍 맞춰 고개 돌리고 막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 진짜 때리고 좀 이상하다니까? 막 그래요. 그래갖고. 에이, 다들 처음이고 아마추어니까 뭘 이렇게 떨어. 그러니까 오늘 분위기도 참 그리고 좀 근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 하면서 옆에서 막 농담하고 있는데 저쪽 약간 깡패 씬이 끝나고 현정 선배하고 순이하고 몸싸움을 하는 씬이 도래를 했어요. 예. 몸싸움을 막 하면서 또 나름 멋있게 보이려고 발로 이 드럼통을 땅 차면은 안에서 불타던 강목이 나오면 불이 살짝 날리고 막 이런 것도 찍으면서 나름 멋있게 찍으려고 온갖 구도를 잡으면서 NG 내가면서 그렇게 한참 찍는데 갑자기 순이가 진짜 왜 그냐고요 하면서 막 소리를 내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컷!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언니 선배 왜 머리끄댕이를 이렇게 잡아당기냐고요. 뭐 적당히 하셔야지. 이런 건 서로 한 맞출 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정 선배가 야 미안. 야 근다고 너 왜 이렇게 갑자기 정색을 하냐. 그러니까 회장 형이 다가서가지고 야 순이야 너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자꾸 머리를 막 잡아 당기잖아요. 이런 건 없었는데. 뭐 적당히 하셔야지. 꺾일 뻔했어. 막 얘기를 하니까는 현정 선배가 야 순이야 나 근데 네 머리 잡아 당긴 적 없어. 무슨 소리야?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순이가 내가 병 믿구냐고. 카메라 돌려보자고 그러면.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옛날 그 작은 액정 네. 이제 그걸로 방금 있었던 거를 돌려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현정 선배가 머리를 확 잡아채더래요. 순이 머리를. 그러니까 순이가 선배 이거 봤잖아요. 머리 잡아채잖아. 나한테 왜 그냐고요. 아까 안 했다며요. 왜 그러는데 하고 순이가 엄청 정색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현정 선배가 내가 진짜 이렇게 잡아챘네? 야 미안해. 나도 몰입하다 보니까 그랬어. 너 그래도 너무한다 선배한테. 좋게 얘기해도 되잖아. 왜 이렇게 발끈하는데? 그러니까 순이가 갑자기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어머. 못 해먹겠네 진짜. 뭐 선배면 다냐고.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하라고 화를 내니까는 옆에서 회장형이 왜 그래 야 왜 그래 하는데 현정 선배도 갑자기 너 뭐라고 했어. 뭐? 이런 미친 하면서 막 둘이 진짜로 영화에서 싸워야 되는데 실전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얘네 둘이서. 그러니까는 막 남자들 달라붙어가지고 여자 둘을 빼내고 하는데 회장형이 그만하라고. 순이 너 그만해. 현정이 너도 그만하고. 양쪽 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를 듣던 맞은편에 있던 다른 형 한 명이 현정 선배랑 사귀고 있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는 회장형한테 야 너 주동아리 어이없네. 야 왜 욕을 해? 왜 욕을 하냐고. 네가 뭔데? 회장님 욕해도 되냐? 누구한테 욕한 거야? 하면서 정색을 한 거예요. 맞은편에서 다른 형이. 그러니까 회장형이 너 조용히 하고 너 꺼지고 야 너 저기 앉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갑자기 그 맞은편에 있던 그 남자 형이 다가서가지고 회장형 멱살을 잡고 죽여버린다고. 너 미친놈 너 뭐하는 거냐고. 눈깔들이 돌더래요 하나씩. 근데 이게 너무 상황이 웃겼던 게 순이, 현정 선배, 그 다음에 회장형, 그 다음에 회장형하고 같은 학번이 다른 형, 이 두 형을 말리던 다른 형들 단체로 진짜로 쌈박질이 벌어지더래요 이게. 다들 처음에는 감정이 갑자기 요즘 막 영화 촬영한다 뭐한다 늦게까지 하고 아침 일찍 나오고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래요. 근데 똘비만 뭐 아직 새내기고 한쪽에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있었대요. 이게 말리기도 뭐하고 워낙 패싸움이 크게 벌어지니까 학번하고 선후배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막 뒤엉켜서 싸우고 몇몇 애들이 말리고 있고 하는데 이거 조금 상황이 글더랍니다. 그러다가 다른 같은 학번 친구 하나가 똘비야 일로 와서 이 형 좀 말리라고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봤더니 그 형 같은 경우에는 운동도 많이 해서 힘이 엄청 좋은 형이었는데
이 형이 주먹질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도 막 다가서서 아 선배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선배 팍 하면서 뜯어 말기다가 선배 몸을 이렇게 잡고 아 선배 그러지 마세요 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 선배가 눈이 진짜로 허옇게 이런 건 아닌데 눈이 광기에 차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딱 보면 안 돼요. 아 이거 제정신 아니다. 이 눈빛이 제정신 아니다. 그 눈빛을 보는데 소름이 확 돋더래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눈빛을 이렇게 막 보는데 다들 눈빛이 비슷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한쪽으로 갔대요. 이 상황이 너무 조금 이상하더래요.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웠던 거는 그나마 말리고 있던 친구 몇몇도 같이 싸움을 시작을 하더래요. 이거 상황이 조금 더 심해지면은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지금 찍고 있던 층수가 4층에서 찍고 있었대요. 여기가 6층짜리 건물이었고 경찰을 지금 불러야 되나 어째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똘비가 본능적으로 막 느꼈대요. 아 이거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경찰을 불렀다간 일이 너무 커질 것 같고 경찰을 부르는 것조차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당 선생님 생각이 난 거예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정말 늦은 시간이었는데 무당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 저 그때 영화 촬영했던 똘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밤늦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당 선생님이 약간 목소리가 자다가 받으신 목소리였대요. 예, 늦은 시간에 뭐 어쩐 일이세요? 제가 지금 차 타고 1시간 정도 오면은 되는 어느 지금 지역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디서 찍는데요? 여기 짓다반 폐 건물에서 찍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뭐 들어갔어요? 그러더래요. 일단 선생님 이거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눈빛이랑 제정신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냥 경찰에 신고를 일단 하는 게 맞을까요? 물어본 거예요 무당 선생님한테.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무단으로 들어와서 영화 촬영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무당이 거기가 위치가 어딘데 그러더래요. 어디 근처에 뭐 제가 주소지는 문자로 찍어 놓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일단 찍어 놔보세요. 선생님이 와주실 거예요? 경찰 지금 부를까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면 뭐 거기에 뭐 있어요? 뭐 옆에 뭐 소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있어? 그래갖고 뭐 드럼통 있고요. 옆에 불 피워놓은 거 옆방에 있고요.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 드럼통에다가 장작 있지? 그거 몽땅 넣어가지고 불 크게 펴요. 싸우더라도 그 불 놓으면은 조금 가라앉을 거니까 떼 두고 경찰 신고하면 안 될 것 같으면 일단은 있어 봐요. 내가 갈 테니까 끊어봐요. 끊더래요 무당쌤이. 그래서 일단 시킨 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드럼통에다가 불을 펴놓은 상태여서 이걸 옮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뜨거워서. 그래서 옆에 다른 거 줄로 막 이렇게 옆에 끈으로 해가지고 막 땡겨 보고 하는데 끈도 놓고 아무튼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또 막 울리더래요. 그래서 핸드폰을 받았대요. 예 선생님 그러니까는 방금 찍어준 주소지 그 빌딩 있는 주소지 맞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에요 아세요? 그러니까는 왜 그런 데서 찍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뭐 선배들이 한 곳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됐고 그 사람들 아무튼 간수 잘하고 부리고 그리고 근처에 쇠붙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뭐든지 아무튼 그런 것들은 먼저 치워. 알았어? 하고 끊더래요. 똘비가 뭔지 모르겠으나 이 소리를 들으니까 막 정말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패싸움 하고 있는 쪽을 갔대요. 근데 여기가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짓다만 건물이어서 4층이지만 난간이 거의 없었어요. 한쪽이 바깥으로 뻥 뚫려 있었어요. 그쪽으로 만약에 누구라도 밀치고 막 가면 사람이 4층에서 떨어지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쪽을 막아야 되는데 막다가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막 하면서 바닥을 막 이렇게 보면서 다행히 칼붙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대요. 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삽이라든지 이런 건 옆에 없어가지고 벽돌 같은 거 몇 개 있길래 벽돌 막 치우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몇 명이 점점 그 난간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그쪽으로 가더래요. 이게 막 영화처럼 주먹으로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멱살을 붙잡고 막 욕을 하면서 밀치고 땡기고 여기저기서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몇 명은 막 주먹으로도 치기도 하고 똘비가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선배 몇 명 진짜 아직 정신 안 나간 애들이 있으니까 몇 명 좀 도와줘 여기부터 막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막 뛰어오고 근데 현정 선배하고 순이 있지 않습니까? 순이가 현정 선배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 난간 있는 쪽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정 선배도 같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둘이 온갖 쌍욕을 하면서 막 서로 힘을 주고 밀고 당기고 막 하면서 그 난간 없는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점점. 그러니까 남자 한 3명 정도가 달라붙어 갖고 여자 2명을 전체적으로 잡고 안쪽으로 막 끌어당기는데 여자 힘 진짜 좋더래요.
이게 손을 놓지도 않고 어떻게든 못 나가게 막 그러고 있는데 순이가 놔 이 새들아 놔봐 이거 놔봐 니들 놔보라고 내가 알아서 하니까 놔보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리 봐도 순이가 이게 조금 미친 같더래요 보는데. 그래서 순이야 그러지 마 막 그러고 말리고 이제 막 있는데 다른 쪽에서 그쪽하고 막 너무 상황이 급박한데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이고 무당 선생님이 도착을 하셨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라이트 불빛을 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시선이 계속 그쪽으로 가 있는데 내리자마자 건물 안으로 미친 듯이 뛰어서 들어오더래요. 무당 선생님이 뛰어서 여기 4층으로 올라오셨어요. 무당 선생님 헉헉거리면서 올라와가지고 그 멱살 잡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 사람들 막 끌어당기면서 그 막 휘파람 부는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선명하대요. 사람이 휘파람 부는데 어떻게 호루라기보다 더 이렇게 크게 불 수 있을까? 이 느낌이었대요. 똘비가. 휘파람을 불면서 가지고 온 여러 무구를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약간의 뭔 행위 비슷한 걸 했대요. 그 종이 같은 거 태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다 막 태우고 뭐 하니까는 와 진짜로 거짓말같이 사람들이 손을 놓더래요. 무당 선생님이 이 방에 들어온 지 불과 한 5분 만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더래요. 와. 그리고 다들 바닥으로 털썩털썩 주저앉더래요. 그러면서 숨을 막 몰아 쉬더래요. 몇 명은 막 울고 있고 갑자기. 그러니까 무당 선생님도 막 헉헉거리면서 이 사람들아 여기가 어딘지 알고 와가지고 밤에 불 켜놓고 드럼통에다가 저렇게 불까지 지르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어 다들 어서 짐 챙겨서 나가 빨리들 움직여 빨리 그러니까는 막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정신 돌아온 사람들이 막 짐을 챙겨가지고 건물 바깥으로 나가서 황급하게 다들 막 떠나더래요. 예. 똘비는 사실 몰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느낌이고 무슨 감정인지 몰라요. 본인은 빙의된 게 없으니까. 똘비가 그나마 제정신인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놓고 간 것들 몇 개 챙기고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무당 선생님이 빨리 나와!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 없지 두리번 하면서 무당 선생님 뒤를 따라서 쫄쫄쫄 1층으로 내려갔대요. 무당 선생님이 딱 내려가니까는 얘기를 하더래요. 왜 이런 데서 장난질이냐고 니들 밤에 여러 명이 오면은 아무 일 없을 줄 알았냐고 야 여기에 진짜 이 동네에 있는 미친 잡기 새끼들은 지금 다 모여가지고 신나게 파티했다고 오늘 지금. 아이고 이 사람들아 아무리 어리고 철이 없어도 울지 이런 거 할 때는 최소한 그러면 부적이라도 한 명 지니고 있든가 좀 그래야지. 에이구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래도 저랑 친구 A, 친구 B, 친구 C 이 정도가 그래도 정신이 안 나가서 다행인데 저 큰일 날 뻔했네요 얘기를 하니까는. 근데 잠깐만 니들 남자 말고 아까 전에 그 흰색 차 타고 간 여자애 있지 그 머리 완전 산발해서 다시 안경 주워 쓰고 가네. 이 순이요 걔는 빙의 안 됐어 글더래요. 예? 걔부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걔는 귀신 안 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무당 선생님이. 순이부터 이 사단을 내기 시작을 했는데 순이부터였어요. 눈 먼저 뒤집어 까기 시작한 게 순이부터였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니다 걔는 귀신 안 돌았어. 타고 가면서도 지가 막 무서워하고 그러길래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헛웃음이 나오더라. 야 그 순이 걔는 빙의 안 됐으니까 그런 줄 알고 접어 니네 이거 이런 데서 찍을 생각 하지 말고 그러면은 조금 멀쩡한 데서 찍든가 해. 내가 뭐 알아봐 주든가 할 테니까 여기선 찍지 마. 안 돼. 선생님 여기 있는데 왜요? 여기가 왜 이사단이 났겠어? 여기서 건물 짓다가 3명인가 4명이 죽은 곳이야 여기가. 그래서 짓다 만 거야 여기가. 그 아는 무당들은 알아. 구슬 걸판지기 여러 번 했거든 여기서. 근데 해결이 안 나. 왜? 잡기가 한둘이 아니야 여기가. 이런 데서 장난질 하지 말고 어여들 가. 근데 선생님 얼떨결에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나갈 차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무당 선생님이 태워서 와줬대요. 오면서 무당 선생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빙의됐던 사람들 그러면은 무슨 느낌이었을까요? 뭐 각자 다 다를 거야. 다 다른데 이게 악귀란 애들이 말이야. 이게 그냥 쑥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사람이 가진 그 욕망을 긁거든. 그러니까 사람마다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다 다를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괜히 학교에서 다시 만나거들랑 묻고 그러지 마. 그냥 조용히 넘길 것들은 넘기고 뭐 나는 그때 빙의 안 됐었어 이런 말도 하지 말고 너도. 알았지? 하고
예. 근데 순이는 참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무당쌤이 운전을 쭉 하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 똘비 자네한테 내가 왜 그 늦은 시간에 전화도 받고 이렇게 와서 도와주고 왜 그런 줄 알아?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요 선생님? 요즘 친구들은 말이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없다 이거예요. 자네는 나한테 처음 부탁하러 왔을 때도 장소를 한번 봐야겠다 해서 신당 들어갈 때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신당에다 호박 인사부터 하고 들어가고 자네가 참 그래서 난 예의 바르고 사람이 정중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내가 그래서 온 거니까 그냥 본인의 인사성이 한번 살렸다 생각하고 순이 그 여자애가 동아리에 계속 있으면 동아리 나가 걔랑 같이 있지 마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왜요 순이가 좀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 뭐 그 친구가 좀 특이합니까? 물어보니까는 내가 말했잖아 걔 빙의 안 됐다고. 근데 빙의가 안 됐는데 걔부터 뭐 네 말 따라서 걔부터 뭐 질병을 시작을 했다. 근데 하나 둘씩 눈이 뒤집어 까지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작비를 부른 게 순이라고.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순이 근처에는 가지 마.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와서 자고 다음날 몇 명한테 전화를 했죠. 어떻게 잘 들어갔어? 그러니까 근데 너무 묻고 싶은 거예요. 너 어제 왜 그랬어? 무슨 느낌이었어? 기억은 나? 이런 것들을 묻고 싶은데 무당생이 묻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래 오늘 뭐 동아리 모이나? 아유 모르겠어. 그냥 뭐 연락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쉬고 싶다. 그래서 그래, 나도 쉬고 싶네. 끊자 하고 끊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흐지부지 영화 촬영은 뭐 하지도 못하고 미리 부탁해놨던 편집소라든가 이런 것도 다 캔슬하게 됐고 아예 그냥 올 빠박이 난 거예요. 올 캔슬이 나고 새롭게 2학기가 시작을 했어요. 학기가 시작을 하고 다들 학교에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장형한테 단체 문자가 왔대요. 동방에서 한번 모이자, 동아리방에서 한번 모이자. 정말 오랜만에 동아리방으로 다들 향했다고 해요. 그래서 동아리방 가가지고 쭈뼛쭈뼛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분위기 자체가 엄청 무거워요. 동아리방이 원래는 좀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엄청 무거워가지고 다들 아무 말이 없었대요. 조용히. 안 온 친구들도 엄청 많았고 안 온 선배도 엄청 많았고 조용히 이렇게 있으니까 회장형이 안 온 사람들이 많네.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영화 촬영하면서 조금 다들 피곤하고 짜증도 나 있고 감정에 이런 골이 깊어졌었나 보다고 회장으로서 잘 못 다스려서 인제서 얘기하지만 미안하고 쭉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 순이도 와 있었대요. 순이도 와 있었고 일단은 동아리 뭐 우리가 영화 출품은 못했지만 그래도 다 같이 극장 가서 영화도 보고 다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은 그 일대로 털고 뭐 하자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3학년, 4학년 뭐 이렇게 선배들도 몇 명 왔고 이 일을 들었으니까 쭉 얘기를 하고 3, 4학년 형들 뭐 얘기를 하고 뭐 하고 그렇게 회의가 끝났어요. 그리고 3, 4학년 선배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안 좋은 한두 마디씩을 하고 나가고 분위기가 더 가라앉고 애들이 다 나가는데 그 1년 선배 중에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또 남자 선배 한 명 있거든요. 네. 그 선배가 안 나가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먼저 가려고 선배님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똘비야 가. 예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데 저기 너 그날 네가 좀 고생 많이 했다며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다들 뭐 뜯어 말기기도 하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뒷정리도 제가 하고 그러니까 네가 고생이 많았다 야. 내가 선배가 돼가지고 니들한테 미안하네. 가봐. 먼저 가봐. 선배님 안 나가세요? 나 여기서 조금만 더 체크 좀 하고 나가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동방에서 나왔대요. 동방에서 나와가지고 1층 저 옆으로 한참 가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다른 동기들하고 얘기 좀 하고 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동방이 건물이 있거든요. 동아리들 건물이 이렇게 있었고 2층에 있었는데 멀리서 담배 피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 동방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리고 창문은 열려 있었고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저기 캐비넷 쪽을 열어가지고 뭐 이렇게 보다가 캐비넷 닫았다가 뭐 위에 박스 내려서 이렇게 보고 하는 그 선배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저 선배는 저기서 뭘 찾는 거지 싶어가지고 잠깐만 나 좀 갔다 올게요. 동방으로 다시 올라갔대요. 동방 가가지고 문을 여니까 선배가 이렇게 박스 같은 거 막 뒤지다가 야 왜?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찾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나 그냥 뭐 좀 찾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박스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각자 시나리오를 하나씩 써서 오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시나리오들을 쭉 모아놓은 박스였거든요. 이게 이번 연도만 했던 게 아니잖아요. 매년 했었고 그래서 이 모든 동아리 원들이 냈던 이 시나리오를 다 넣어놓는 박스였대요. 그게 거기서 뭘 막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으시는 건데요 선배 얘기를 하니까 그 선배가 빨리 가 먼저 가. 근데 똘비도 뭔가 느낌이 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선배 조금 그날 지금 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러시죠. 그러니까는 가봐. 야, 조금 내가 생각이 좀 그래. 말해보세요. 막 똘비가 몰아쳤대요. 그날 나 되게 멀쩡했고 내가 솔직히 몇 명 떨어질 뻔한 거 구했고 나한테 말을 해봐라. 뭐가 찝찝해서 그러냐 선배는. 그러니까는 선배가 야 여기서 순위 거 좀 찾아봐. 그러더래요. 순위 거요? 순위 거 시나리오요? 좀 찾아봐. 순위 거 시나리오는 여기 안 있고요. 저 위에 저 박스에 있어요. 하면서 똘비가 아니까 빼서 드렸대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막 뒤지더니 순위 거 시나리오를 이렇게 빼더래요. 여기서 똘비는 순위의 시나리오를 몰라요. 그렇죠. 각자 냈으니까 회장님한테. 그래서 회장님이 그 같은 어떻게 보면 임원들끼리 보고 판단을 했었으니까 어떤 시나리오를 쓸지. 순위 거 시나리오를 봤는데 이 내용이 너무 특이했다 이거예요. 순위 시나리오 내용이 뭐였냐면은 상당히 세상에 비관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우연찮은 계기로 귀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런 류의 그 시나리오였대요. 그게. 근데 너무 C급, D급 시나리오여가지고 아예 그냥 그냥 한쪽으로 제껴놨던 건데 이 선배가 이 시나리오들을 검토했던 선배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날 우리의 모습이 순위의 시나리오 중에 하이라이트에 나온 모습하고 너무 똑같았다고. 우와. 그리고 순위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은 몇 명이 떨어져서 죽는 것까지 나온다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이거 우연일까? 내 기억이 맞네. 순위 시나리오하고 거의 비슷했었네. 이게 뭐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도 그걸 보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뭔가 소름이 쫙 돋는 게 느껴졌대요. 우와 글쎄요 우연이겠죠 선배. 우연이겠죠. 그날 순위가 거기서 뭐 사람을 죽여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순위가 현정이 남자친구 좋아한 거 너 몰랐지? 그러더래요. 순위가요? 아닐 텐데 순위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따로 있어요. 얘기를 하니까는 야 니네는 우리랑 1살 차이인데 네가 순진한 거냐 아니면 니네 애들이 순진한 거냐. 야 우리 학번 그다음에 우리 선배들 중에 순이랑 안 잡은 애 없어. 너 몰랐냐? 그러더래요. 뭐라고요? 순이 걔 약간 좀 애 나사 몇 개 풀려있어. 헐.
남자 엄청 좋아해. 남자친구가 있든 없든 걔는 좀 이상한 애거든. 왜 순이가 비중 있는 캐릭터를 지가 하게 됐고 왜 그랬다고 생각하냐? 걔가 얼굴이 엄청 이쁘기라냐 아니면은 뭐 우리 중에 연기를 잘하기라냐? 너 그 생각 안 해봤지? 글도래요. 진짜요 선배? 그러니까 걔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무튼 그 녀석 정신세계가 제 정신은 아닌 것 같아. 나 그래서 걔가 무섭다 야. 글도래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연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선배가 야 일단 이건 비밀로 해. 비밀로 하고 너도 내색하지 말고 네가 내색해버리면 동아리 아이 쫑이다. 그러니까 내색하지 마. 글도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똘비가 무당 선생님한테 전화 한 통 했대요. 선생님 요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그 순이라고 하는 애가 제정신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행실도 좀 많이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무당 선생님이 그럴 줄 알았다고. 그 녀석 내가 그날 글쎄 확신은 못하지만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 확신이 딱 드는 게 그 녀석은 욕망 덩어리라고. 욕망 덩어리. 그 녀석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잡기들이 달라붙는 거라고 이 얘기를 하더래요 무당이. 근데 그러면서 무당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은 물론 진짜 신이 도와주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해준 무당 피셜입니다. 잡귀들이 알고 달라붙는다 이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달리기에서 좋은 기록을 내고 싶다. 또 있겠지만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저놈의 새끼가 죽었으면 좋겠다. 저놈의 새끼가 불행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당이 하는 말이 좋은 거는 신이 도와주고 안 좋은 거는 악귀가 도와줄 것 같냐고.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악기가 도와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가져가는 것이라고. 그게 세상의 이치인데 그 욕망 덩어리가 어디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녀석은 알고 있다고. 귀신들을 부르는 방법을. 내가 그때 가가지고 그 부적 같은 거 태우고 거기서 한 행위들 자체가 그런 걸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도 내가 했었던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무당이. 그래서 뭐 좀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동아리는 안 나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아리를 거기서 아예 안 나갔대요. 안 나가고 다른 학교 생활을 했죠. 똘비도 남자다 보니까 군대도 갔고 군대 갔다 와서는 동아리 근처에도 안 갔고 대학교 4학년 때는 취업으로 빼가지고 학교도 나갈 일도 없었고 시험 볼 때만 나갔었고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친구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동아리가 아니고요. 아까 그 동방 건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건물에 뭐 이 영화 관련된 동아리도 있을 거고 그 옆에 뭐 태권 동아리도 있을 거고 태권도 동아리도 있을 거고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은 층을 썼던 동아리 활동을 했던 친구한테 얘기는 하나 들은 게 있었던 거예요. 반칼부이 한번 났었고 동아리가 폐쇄됐다고. 칼을 부린 건 여자였다고 그때. 근데 이게 웃긴 게 남자가 칼을 부렸으면 아마 사건도 더 커지고 일이 좀 심각했을 건데 여자애가 좀 그러다 보니까는 조용히 묻혔다고 사건이. 근데 우리 동아리 원 중에 한 명이 그때 그거를 보긴 했는데 그 다친 애 생각보다 엄청 많이 다쳤다고. 그래서 그랬어? 그 여자애가 뭐 미친 짓을 했겠구나. 아이고 그랬더니 얼굴을 그렇게 좀 질 했대요. 칼로 다른 여자의 얼굴을. 그래. 혹시 그 여자애 뭐 키는 몇 쯤 되고 두꺼운 그 뿔테 쓰고 혹시 그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순이의 옛날 모습을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얼굴은 안 봤는데 잠깐만. 그러더니 전화를 하더래요. 확인을 좀 하더니 야 엄청 두꺼운 뿔테 쓰고 있었대. 얘기를 딱 하더래요. 뭐 이건 100%는 아니지만 99% 순이네. 순이 걔는 결국 사고를 치네. 와 진짜 별 미친 애가 다 있구나. 그러면서 굳이 귀신이 아니더라도 욕망 자체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반악귀 같은 사람이 있고 걔네 근처에서 같이 일을 하면은 이 녀석의 욕망 때문에 다른 악귀들이 모여들 수도 있는 뭐 이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나 들어가지고 캠퍼스 생활 시작하시고 동아리 가고 즐겁게 대학생활 하시라고 얘기 한번 준비했습니다. 즐겁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에 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네. 제 이야기에서 대학교 캠퍼스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어요. 예, 대학교도 정말 이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니까. 그렇죠. 네. 돌비, 캠퍼스, 돌비, 대학교 치면 관련된 여러분들의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렇죠. 그런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즐거운 대학교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동네 꼬마님 입장에서는 이게 즐겁게 하라는 최고의 의미예요. 귀신을 진짜로. 볼 수 있다. 귀신한테 시달린다. 이거는 돌비님한테 제보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건 기회예요. 이건 기회야.
이건 기회야. 근데 거기서 꺾이면 안 되고 이겨내고 돌비님한테 카톡으로 돌비님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겨냈습니다. 모든 건 다 위기를 기회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또 좋은 의미도 담겨 있네요. 아, 그러면 네. 거기서 지고 오면 돌비님이 야 너는 방송 금지. 아, 안 돼. 딱 이기고 와서 옛날에 이랬습니다. 딱 그래 돌비님이 어깨 딱 토닥여주면서 고생했고 오늘 동네 꼬마님 얘기 즐거웠습니다. 맞네. 이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황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잘 새겨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참여 준비하시는 또 새싹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아유, 귀신에 시달린다고 무서워할 거 없어요. 기회입니다. 아무튼 오늘 동네꼬마님 너무 이야기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뭔가를 겪을 때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이건 기회야. 귀족님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겨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든 일에 임하시길 바라겠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겪은 사람이 무섭거나 아니면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